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검과 중앙지검은 오는 6월 23일에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공개 명령한 날짜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3개월간 동안에 지출한 검찰의 특활비, 특정 업무경비, 업무 추진비 내역과 증빙 서류입니다. 윤석열이 2017년 5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4일 중앙지검장으로 일을 했고 2019년도 7월 25일부터 21년 3월 4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일했습니다. 따라서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 지출 내역이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는 2개월분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에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의 검찰독대 정치탄압 대책위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당시 사용했던 이 특활비 내역까지 공개하라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검탄위는 입장문에서 검찰 수뇌부에 쌈짓돈 특수활동비 내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 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돼야 한다. 지난 24일 검찰은 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2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를 했다. 시민단체들의 청구에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3년 반이나 걸린 사안이지만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신속하게 정보 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검찰이 특활비 내역의 데이터화 및 2차 가공 등을 더디게 하여 청구권자를 번거롭게 하려는 심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 형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 문제는 2020년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대두됐다.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검찰의 특활비는 비단 윤석열 임기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이 되어 왔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배당되었고 사용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난 것이 여러 번이다.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검찰이 자세한 공개를 꺼려왔던 이 검찰의 특활비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로 사회에 공개된다니 만시지탄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라며 윤석열 총장 당시 사용했던 특활비 내역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을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서 그 사용처의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든 공개를 막으려는 것이고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오염된 자료를 공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가 그 자료를 받은 이후에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어디까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SBS 동물농장에 방영이 되면서 휴일 아침 가족들과 TV를 보던 수많은 시민들이 이 TV를 끄거나 채널을 돌렸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SBS 동물농장 편에는 두 부부가 6마리의 개를 입양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마치 이들이 엄청나게 따스한 마음을 가진 선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미지 세탁한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을 권유하는 윤석열 부부의 모습을 지켜본 이 시민들의 반응은 주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늘 즐겨보는 프로인데 이제 시청 안 할 거다. 아침부터 똥 먹은 느낌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고 보다가 채널 돌려버림 일요일 아침부터 재수없음 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가족과 같이 보다가 순간 욕 나왔다. 망쳐버린 우리 가족들의 일요일 아침이라는 반응도 있었으며 동물농장 보다가 채널 돌리기는 처음이네 라는 반응도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일은 안 하고 또 개들하고만 놀 시간이 있냐?
그렇게 개가 좋으면 그냥 내려놓고 네 좋아하는 개하고 재밌게 마음껏 놀아라 라는 반응도 있었으며, 동물 정치농장이냐, 동물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반응 등 주로 비판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지극히 정적인 이미지 세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뭐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려견을 입양해서 키울 생각은 하면서 왜 아이들을 입양해 키울 생각은 안 하는 것일까요? 여튼 이 윤석열 부부가 아침부터 시민들의 휴식을 망쳐놓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SBS 동물농장 게시판에는 비판의 댓글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조중동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SBS. 그동안 일베 자막으로 여러 차례 비난을 받고도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는 듯합니다. 자, 한편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1년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1년씩 교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과방위 위원장을 맡아왔던 정청래 의원은 나머지 1년은 행안위 위원장을 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 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과방위에서 뜨거운 활약을 펼쳤던 정청래 의원이 못마땅했던 TV조선이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상임위원장직까지 겸직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낸 것입니다. 적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청래 의원이 눈에 가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마땅하겠지요. 이에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TV조선 감사하다. 세간의 관심도 아닌 것을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린다. 논란도 아닌 것을 논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니 많이 놀랐구나. 논란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다. 사실도 아닌 관례의 칼로 저를 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 녹슨 칼로 덤비는 걸 보니 TV조선도 촉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인재도 없는 것 같고, 지난번 겸직 논란 때도 제가 당내에서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조중동과 국민의힘에서 하도 저를 비판하니 저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국면이 조성이 됐었다.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이 조선일보의 역설적 응원, 그때도 정말 고마웠다. 아무튼 이런 보도는 저에게 엄청 도움이 된다. TV조선의 의도와는 달리 민주당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응원하게 만들거든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효과도 있고, TV조선 스스로 콧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은 니들 덕에 내 인지도가 우리 지지자로부터 더 올라간다, 땡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례 그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그놈의 관례 때문에 국회의장에 늑다리들이 앉아 민주당 발목 잡았던 거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상임위원장 문제에 저는 관례보다 법을 준수하겠다며 위원장 임기 2년 다 채우겠다, 행안위 위원장까지 맡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국회 그 관례 좀 없애시기 바랍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해야지 무슨 관례입니까?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대로 법대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국회는 본연의 업무인 공직자 탄핵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